시간에는 암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어야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지만 빛이 없다 할지라도 ATP와 NADPH가 있으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명반응에서 만들어지는 ATP와 NADPH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트로마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이 반응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암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반응은 일명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 켈빈 회로의 RUBP, 5탄당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이 3탄당인 3PG가 만들어지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켈빈 회로는 크게 이 RUBP의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탄소가 고정이 되는 단계가 있고, 자, 이 탄소 고정이 되면 이 3PG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3PG가 결국은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단계를 당합성 단계다라고 하고, 이 회로가 계속 돌려면 이 RUBP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UBP를 재생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로를 통해서 결국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켈빈 회로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블로스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이 당에 이렇게 인산이 두 개가 붙으면 이것이 RUBP라는 물질이 됩니다. RUBP라고 하는 것은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페이트가 두 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RUBP는 5탄당이고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6탄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3탄당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3탄당 물질의 이름은 3PG가 되겠습니다. 3PG라고 하는 것은 3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의 약자가 됩니다. 이 지금 3번 탄소의 3은 탄소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3번 탄소에 이 인산이 붙은 글리세르산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원래 글리세르산은 여기가 H인 상태인데 이 3번 탄소에 인산이 붙다 보니까 이것이 3포스포라는 말을 붙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이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RUBP와 이 이산화탄소를 같이 결합해서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엽록체 안에서 고정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비스코라고 하는데 이 루비스코는 이렇게 3PG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RUBP가 3PG가 되는데 이 3PG가 이산화탄소가 고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반응의 최초 산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루비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 RUBP가 이렇게 3PG가 되면 없던 이 카복실기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RUBP를 카복실화 된다고 해서 이것을 RUBP 카복실레이스라고도 하는 거죠. 루비스코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UBP에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3탄당인 3PG가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PG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DPG로 바뀌게 됩니다. DPG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D는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탄소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D라고 들어가게 되면
번호가 아니라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포스포, 인산이 2개인 글리세르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물질보다는 DPG가 더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의 인산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ATP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ATP는 명반응에서 제공된 A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분자당 ATP 한 분자가 붙어서 P가 여기에 붙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PG가 되고 나면은 이번에는 명반응에서 온 NADPH가 고에너지인 상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G3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 물 한 분자도 같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G3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약자이냐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의 약자가 됩니다. 자, 이 물질 DPG에 없던 이 CHO, 이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데 알데하이드를 갖는 물질이 바로 이 G3P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NADPH가 여기 알데하이드끼를 결국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과정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3PG가 ATP를 갖게 되면 DPG가 되는 거죠. 네,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앞에 똑같이 2가 붙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인산기는 빠져나오겠죠. 네, 2개인 상태에서 1개짜리의 G3P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인산은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 과정에 NADPH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2분자니까 여기 2분자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2분자의 G3P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회로를 돌면서 이 G3P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나중에 이 바깥에서 G3P 2분자가 합쳐지게 되면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2분자 중에 한 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다시 이 회로를 돌아서 RUBP로 바뀌고 이 회로가 다시 지속이 되어야 할 텐데 자, 이 상태로 가장 간단한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들어갔을 때 과정만 쓴다면 여기에서 지금 G3P 한 분자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G3P 한 분자가 남았겠죠. 3탄당인 상태. 하지만 이것은 5탄당이 됩니다. 이 자체가 설명이 불가능해지겠죠. 네, 여기 이제 남은 건 3탄당인데 5탄당인 RUBP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실제로 이 지금 회로에서 이렇게 가장 간단한 1인 상태로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는 역부족인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2분자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똑같이 2배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 부분에 여기서 이제 이 회로에서 G3P 한 분자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거는 지금 G3P가 3탄당이니까 탄소의 수는 12분자가 되죠. 그럼 G3P 한 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3개가 탄소가 사라진 상태니까 9개가 남아있겠죠. 9개인 상태로 지금 5탄당인 RUBP를 만들어내기가 애매하죠. 1개를 만들면 4개의 탄소가 남고 2개를 만들려니 탄소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를 2로 표시했을 때는 이것이 설명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회로가 설명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3분자가 있을 때 이 회로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쭉 돌게 되면 여기가 지금 6개가 됐을 때 일단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 번 돌 때 여기 회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G3P가 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한 분자. 한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탄소 전체의 개수로 본다면 여기에 18이 되는 거죠. 여기가 3이니까 6, 3, 18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G3P가 한 분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개의 탄소수, 여기에 지금 G3P는 5분자가 남아있겠죠.
탄소의 수로 따진다면 5분자이고 여기가 3탄당이니까 15개의 탄소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5탄당이니까 결국 얘를 몇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3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회로가 설명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이산화탄소가 3분자가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 3분자의 이산화탄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도당 1분자를 만들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이산화탄소가 6분자가 들어갔을 때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탄소를 가지고 포도당 1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가장 간단한 형태로 3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의 수 6개를 가지고 포도당 1분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6인 상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3개였을 때를 가지고 여기에서 RUBP가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G3P가 1분자가 밖으로 나갔다면 여기에 5분자의 G3P가 남아 있겠죠. 자, 이 G3P가 5분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5탄당인 RUMP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네, 거기 회로에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인산을 2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RUBP는 2개지만 얘는 1개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탄소의 수를 맞춰보자면 얘가 3탄당이고 여기가 5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5탄당이니까 몇 분자가 있어야 하냐면 3분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산기는 여기 지금 G3P 1개당 인산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분자이니까 전체적으로 5개인 상태가 되죠. 여기는 RUMP가 인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3분자이니까 3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개수를 맞추려면 인산기가 2개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RUBP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인산이 2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에너지가 많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고에너지 상태의 인산기를 제공하려면 이것은 ATP가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자당 ATP 한 분자가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3분자이기 때문에 3ATP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산화탄소 3분자로 이 회로를 설명할 때 6분자의 G3P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자만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5분자의 G3P는 RUBP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죠. 먼저 RUMP를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지금 5분자고 이거 3탄당이기 때문에 탄소의 수는 15개가 되죠. 근데 얘는 5탄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5개를 맞추려면 3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산기가 좀 빠져나가야 되겠죠. 요 하나당 인산기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얘가 지금 5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P가 5개이고 여기는 RUMP에서 인산 하나가 있고 3분자이기 때문에 3개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인산기가 2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UBP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의 차이점은 고에너지인 상태이고 인산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이 되는 물질은 바로 ATP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분자당 하나씩 들어가니까 3분자이니까 3ATP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6분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낼 때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탄소의 수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봤을 때 6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CO2로 하게 되면 자, 이 과정에서 2배씩 얘가 지금
네. 6개일 때는 3PG가 12분자가 필요하겠죠. 네, 이거 12분자의 ADP가 들어가야 되고, 자, DPG는 여기서 NADPH가 들어가서 결국 G3P가 된다라고 했었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반 6분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12G3P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분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G3P가 나오는데 두 분자가 나오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인산기도 4개, 아까 2배가 되니까 3개였을 때보다 2배가 되니까 4개의 인산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ADP도 똑같이 6분자가 들어가겠죠. 네, 아까 여기 3분자였을 때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ADP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NADPH는 12분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명반응에서 제공된 ADP와 NADPH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G3P는 두 분자가 만나게 되면 일단 인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당이인산이 됩니다. 육탄당 물질인데 이 과당이인산이 다시 여기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비로소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광합성은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12분자의 NADPH와 18분자의 ATP가 들어가서 이 6CO2와 반응을 해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 또 6분자의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NADPH는 NADP 플러스가 되고 또 이 ATP는 ADP가 되겠죠. 이것들이 다시 재료가 있어야 여기에서 명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암반응이 멈춰버리게 되면 이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반응도 멈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